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차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카니발 하이브리드 디자인상의 차이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낮은 등급 기본형은 18인치 휠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로 준비된 게 하나 있긴 한데, 사실상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외관에서 봤을 때에는 하이브리드인지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구분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왔을 때에도 하이브리드 전용 인테리어 컬러가 하나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컬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역시나 하이브리드라는 걸 알아차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가솔린 디젤 모델과 동일하고요. 다만 디지털 클러스터에 나오는 이 표시창이 약간씩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이 차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뭐가 더 좋은지 제가 좀 정리해서 안내 드릴게요. 일단은 이 부분들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엔진과 전기 모터가 더해져 있는 구성이죠. 때문에 전기 모터와 엔진 두 가지 각각 구동을 시킬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체 구간 통합 제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또 전방 도로 상황을 이 차가 판단을 해서 앞에 좀 막히는 구간이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변속 타이밍이나 혹은 엔진의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타이밍을 약간씩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자주 시동이 걸려서 또는 자주 시동이 꺼져서 가다 서다가 반복될 때에 불편감을 느끼는, 승차감에서 손해를 보는 구간들을 이 차가 자동적으로 좀 피해줍니다. 때문에 주행하면서도 훨씬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움직여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공통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 적용하고 있는 이 라이드, 이 핸들링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다던가 또는 가속과 감속을 반복할 시에 불필요하게 차차의 움직임이 심해지는 걸 일정 부분 모터로 보정해주는 이 라이드, 그리고 선회 시에 코너를 돌아 나갈 때에 차가 좀 쏠리는 이런 부분들도 보정해주는 이 핸들링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에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우선은 이 EHA라고 하는 충돌 선회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앞차와 충돌이 예상될 때에 급격하게 이 하중의 이동을 제어함으로써 핸들링 성능을 높여주는 거죠. 선회 보조 기능을 통해서 충돌을 막아주거나 혹은 충돌 시 예상되는 충격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에 토크 벡터링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다이내믹 토크 벡터링 기능도 전기 모터를 통해 제어함으로써 차가 좀 더 회전 시 이 선회 능력을 높여주는 건데, 카니발처럼 덩치가 큰 자동차에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안전장비이자 승차감을 높여주는 기능이자 주행 성능을 더 높여주는 기능이기도 하죠. 굉장히 똑똑하게 기아 자동차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지만 소렌토 스포티지 K8, K5에 적용된 것과는 다르게 이 차에는 전기 모터가 출력이 더 높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70마력이 넘는 수준의 전기 모터가 엔진의 출력을 보조하기 때문에 가속 성능 측면에서도 전혀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새가 없죠. 최고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7.4kg 포스미터를 내고 있고 제로백 성능이 8초대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카니발이 제로백이 8초대가 나온다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제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이 차를 타면 뭐 힘이 부족하지 않나요? 1600cc로 카니발을 끌 수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냥 1600cc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는 K3 같은 준중형 세단일 때의 이야기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600cc 엔진은 맞지만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다가 전기 모터가 훨씬 더 강력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엔진의 배기량만으로 이 차의 성능을 가늠하시면 안 됩니다.
제로백이 8초대가 나오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카니발 디젤보다도 훨씬 빨라요. 카니발 가솔린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오히려 토크를 따져보면 가솔린보다 훨씬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고 있죠.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일단 시내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고속도로에서도 진짜 좀 많이 밟아봤거든요. 150을 넘기 전까지는 이 차가 힘이 딸린다라는 인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0이 넘어가서 그 이상의 가속을 하고자 한다면 그때에는 약간 좀 더디네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 이하의 속도에서는 주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토크 또한 상당히 두껍게 토크 밴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조금 더 깊게 밟아야 할 수 있겠지만 가솔린 엔진보다는 오히려 더 얕게 밟아도 훨씬 주행하기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역시나 연비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기록한 평균 연비는 15km대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가솔린 모델이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차량들보다도 한 10에서 20% 정도 더 높은 연비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디젤 엔진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연비 효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야기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일반 시내 주행을 하더라도 연비가 15km까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에선 상상도 할 수 없죠. 가솔린은 아마 7, 8 요 정도일 거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한 12km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은데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전기 모터와 이 넉넉한 배터리가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서도 연비가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주행거리가 2만 km가 넘는 분, 그리고 고속도로보다는 오히려 시내 주행이 더 많은 분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속도로 주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고속도로만 타고 다녀요 라는 분이라면 디젤이 여전히 경제성이 뚜렷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라이드, 이 핸들링, 이 EHA, 그리고 토크 벡터링, 이런 기능들이 의외로 차체의 승차감을 높여주고 주행 만족도를 높여주는 데에 크게 일조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카니발 가솔린을 타면서는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 한번 시승해 보시고 저처럼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한다면 주행거리가 뭐 2만 km 이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연료비를 아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묘한 차예요. 실내 공간이 넓은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찍은 카니발 가솔린 시승기를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엔진별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카니발 디젤이 가장 베이직하죠. 기본적인 구성이고요. 여기서 좀 더 정숙성과 진동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3.5L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는 카니발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비까지 챙기고 싶고 최신 기술을 통한 승차감 향상도 누리고 싶어요 하는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선택하셔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값이 물론 훨씬 더 많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7인승 모델을 시승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9인승 모델을 시승했었는데 7인승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릴렉션 케어 시트가 레그레스트까지 갖춰져 있고 안마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패밀리카 혹은 의전용으로 쓰기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3열 시트를 완전히 접어 넣으면 사실상 4인승 자동차로 아주 넓게 타기에 충분히 좋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연예인분들 혹은 운전기사를 두고 차를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7인승 구성이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나에게 맞는 구성이 어떤 건지 잘 조합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에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구매 가치가 너무나 충분하고요. 이 차를 구입하고자 생각하셨다면 지금 당장 사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다뤄봤고요. 저는 오토플레이였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재밌는 차의 시승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디자인이나 기능 등의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가 띄워드리는 카니발 가솔린 시승기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